안현편 21장은 이미 안현편 10장에서 자장에게 이와 같이 거의 같은 질문, 숭덕이니 변옥이니 하는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특, 요것만 빼놓고 이 두 가지를 물은 적이 있는데 10장에서는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덕을 높이는 것은 바로 충성과 신의를 중시하고 그가 살기를 바라고 충성과 신의를 중히 여기고 도의를 실천하는 것이 숭덕이라고 했고, 변옥은 내가 좋아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내가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라고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랐다가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변옥이라고 10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미혹을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의를 쫓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현편 21장에서는 공자는 다르게 대답을 했죠. 안현편 21장에서는 바로 숭덕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일을 하고 후에 이득을 얻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덕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공격하고 남의 잘못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수특이고, 갑자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그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부모에게 아주 해를 끼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미혹이라 이렇게 2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번지, 위정편 5장에서 나왔죠. 번지. 거기서 그 이름은 순대, 도나라 사람이에요. 이 번지가 뭘 했느냐? 종 오셨다, 따라다녔다. 유 그러면서 놀았다. 이건 허사니까 뭐가 걸리느냐? 무지지하죠. 무지하에, 무는 뭡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무죠.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을 만드는 그 지하에서 공자님을 모시고, 따라서 공자님을 모시고 논일다, 공자님을 놀기는 그렇고 배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번지는 기우제를 지내는 단아라에서 공자님을 모시고 거닐다가 감히 용기를 내서 묻기를 숭덕과 수특과 변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지가 물으니까 바로 여기서 잠깐 한마디가 빠졌는데, 공자는 자활, 선제다, 선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번지가 기우제 지내는 단아래를 공자님과 거닐면서 감히 묻기를 덕을 높이는 것과 악을 씻어내는 것과 의욕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아주 그럴듯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선사후득 비숭덕예. 즉 선사, 일을 먼저 하고 덕을 늦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술목 형태죠. 술목. 그러니까 일은 여기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 소리.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티에도라. 비요. 이것이 바로 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공자가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 숭덕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바로 선사 후득으로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수특에 대해서는 공기악. 이 기는 그의 나쁜 점, 자신의 나쁜 점을 공격하고 반성하고 이런 얘기죠. 여기서 소욕적이니까 자신의 나쁜 점을 바로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탓하고, 뭐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겠죠. 기약,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이나 결점을 탓하고, 무공, 탓하지 않는다. 뭘?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탓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특. 이것이 바로 악을 씻는 거, 악을 닦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인 수특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마지막에 일조진영 만기신 이극기친 비혹여. 일조진영, 하루아침의 생각인데, 이게 하루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일시적인 순간적인 분노로 만기신, 그의, 여기서 소유급이도 그의 몸을 생각해, 자기 처지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있죠. 화가 나가지고 무슨 누구를 살인한다든가 또 도둑질한다든가 하는 자기 자신의 몸을 망각하고 범죄를,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익을 미친다. 누구에게? 그의 부모에게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친 짓이 아니냐. 이렇게 번지가 부른 세 가지 대답에 대해서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덕을 높이는 것은 바로 자기가 어려운 일과 국가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후에 이득을 찾고, 이것이 바로 숭덕이고, 자기의 잘못을 탓하고 남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수특이고, 일시적인 어떤 그 분노로 자기 몸을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과 싸운다, 이런 그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즉 인과구조죠. 분노, 여기서는 바로 분노가 생겨서 자기를 상실하고, 화가 나면 자기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상실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가족에게 피해를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미혹인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안현편 21장 공작의 번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요약은 바로 번지가 세 가지를 물었죠. 숭덕과 수특과 벼록을 물었고, 이에 대한 공자는 세 가지 대답을 했죠. 즉 숭덕은 먼저 일하고 보상은 뒤로 하고, 그리고 수특 악을 다스린, 악을 다스리는 특자가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다스리고, 무엇으로? 수특은 바로 타인 비판보다 자기의 성찰을 우선시해 가지고 바로 이런 악을 다스리는 내면 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옥은 바로 감정 통제죠. 감정을 통제해야지 분노해서 자기 성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족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미혹이니까. 즉 분노는 개인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작의 일침인 것이죠. 그래서 한 줄로 이 말을 요약하면은 덕은 앞서 행하고 악은 자신에게 고치며 분노는 가장 큰 미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안현편 21장입니다. 안현편 22장은 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사랑한다. 지인, 사람을 알아본다. 그런데 여기서 지인에서 올바른 사람을 알아보는 거, 인재를 잘 쓰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작의 정치 철학을 한 문제로 요약되는데, 바로 정치는 인재 선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잘 알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문장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은 지금 춘추시대 이전의 역사 사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전설의 시대인 요순시대. 이 안현편 22장에서는 순나라, 순임금이 나오는데, 전설의 시대 순임금의 얘기와 그 다음에 하나라를 무너뜨린 은나라, 즉 은과 상은 같은 나라인데 초창에는 상이라고 했다고 은나라인데, 은나라를 세운 탕왕의 인재 선발 문제에 대해서 춘추시대, 이 노나라 시대에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두니까 그 이전이니까 요순 하상주에서의 순나라와 은나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인재 선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인재 선발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예를 들었습니다. 즉 순나라 때 순임금, 요순시대의 순이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했던 순나라. 이 순나라의 다섯 현명한 신하를 선발해서 다스렸다고 한번 설명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도입니다. 글자가 좀 고약한데 언덕고자예요. 언덕고. 바로 이 고부가 바로 공자의 타석이죠. 그때의 고예요. 언덕고. 그리고 질그릇도. 고도. 질그릇도죠. 이 고도라는 사람. 그러니까 순나라 시대에 고도라는 사람을 임용해서 이 고도라는 사람이 어디에 썼느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형사 문제 해결, 즉 경찰총장이나 또는 검찰총장, 또 법무장관, 사법제도를 다스리는 그 분야로 고도를 선발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순나라 시대의 이 전설적인 상황인 순나라가 이 고도를 선발해서 다섯 현재적인 가장 현명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고도를 무슨 역할을 시켰느냐. 형벌과 재판을 받는 그런 사법 책임자로 고도를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위 천하를 여기 이 나라는 전부 천하의 국가들이죠. 지구국이 아니고 천하의 국가들. 그러니까 순나라의 천하를 다스릴 때 순임금은 반드시 덕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는 공정한 판단 능력으로 죄와 벌을 바르게 구분하는 도덕적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그를 사법 책임자로 등용하여 형벌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사회적 질서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고든 사람을 등용하여는 바로 순나라의 순임금이 고도를 등용한 그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 책임을 짓는 사람이 바로 누구를 다스립니까? 바르지 못한 사람들, 구불왕자죠. 이런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바로 불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탕왕이 이윤을 선발한 그런 배경은 바로 이 탕왕은 은나라, 상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리, 아주 아주 부정부패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 왕을 쫓아내고 상나라, 즉 은을 건국한 그 사람이 바로 탕인데, 은나라를 건국한 탕은 바로 이윤이라는 그런 미천한 신분이에요. 이윤인데, 이 이윤은 듣기로는 이윤은 노예 출신이고 요리사라 이런 말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 탕의 등용 배경도 바로 이 하나라 마지막인 거랑의 폭정으로 무너진 짓을 바로잡기 위해서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추구하다 보니 이 노예 출신 이윤을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은 정치적 통달력이 있고 도덕적 이상을 가진
전략적 식견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탕은 바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국가 경영과 하나라의 타도 이거를 맡겨서 바로 탕의 핵심 조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이 노예라도 능력만 있으면 쓴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문장을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번지는 뭔 인에 대해서 물었죠. 인은 뭡니까? 라고 번지가 묻자 공자는 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묻기를 그럼 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자 공자는 지라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번지는 약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미달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사람을 지인한다 해서 사람을 안다 해서 그냥 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깊은 뜻을 지금 말한 대로 인재 등용에 있어서의 그 인재를 잘 아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거짓 착제와 죄는 어지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설명이 되죠. 자활, 거짓 어떤 사람을 임용합니까? 정직한 사람을 임용하다. 즉 정직한 사람 누굽니까? 부도 같은 사람, 부도같이 그 영리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시오 왕은 이런 구분왕이니까 이 형사 책임자에게서 구분 사람은 나쁜 사람 바로 범죄자겠죠. 범죄자들을 착 다스리게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맡아서 범죄자들을 처리하게 하면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능히 이 구분자들 그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자들도 바로 어떻게 되더라? 직이 되더라. 이건 사역동사니까 사역의 목적은 바로 왕자,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도 같은 사람을 선발해서 범죄자들을 다스리게 하면 이 범죄자들도 바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번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번지는 공자님을 뵙기 위해서 안에 1대1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누구를 봤어요? 자를 보고 물었어요. 방금 저는 공자님을 배워서 지라는 것을 물었는데 알이란 뭐냐 물으니까 공자님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거짓 착제와 능사, 왕자, 직, 하위야 이렇게 이 고부 같은 그런 그 현자 그리고 정직한 이런 사람들을 임용해서 이 범죄자들을 다스리게 하니까 하면은 이 범죄자들이 이 사역동사니까 바르게 되더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밖에 나와서 공자를 만나보고 공자한테 이 말을 들은 번지가
자한테 물으니까 바로 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러니까 자는 아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하기를 부재 뭐냐 아주 뜻깊은 말이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춘추시대의 바로 옛날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순, 하은, 주. 그러니까 요순시대, 주나라, 춘추시대보다 그 이전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즉, 이때 말한 것이 유순하, 순유하, 순나라가 천하를, 그러니까 천하는 이때 그 천자국을 얘기죠. 천제국의 순임금이 모든 무사람 가운데서 선발해서 쓰게 하니까 쓰게 했고, 여기서 쓰게 했고, 여기서 요 말을 제가 빼놨습니다. 고, 도, 불인자, 원, 의. 그러니까 순임금이 무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을 임용하는데 그 무사람 가운데 누구를 임명했느냐? 고도를 선발해서 그 형사처벌을 받게 하니까 불인자들이 멀어지더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차차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탕은 즉 하나를 멸망시킨 거랑의 그 아주 패도한 정치, 이것을 무찌르고 새로 하나를 세운 탕이 은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대중 가운데에서 선발해서 이윤이라는 사람을 쓰니까 바로 불인한 자들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자아는 번지의 설명을 보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바로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인의 개념. 거기다가 지의 개념. 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보는 능력. 순임금과 탕왕의 그 인재 선발 능력, 인재 식별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인 인재등용. 이렇게 인재등용을 하면 정치가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의 결론은 바로 정치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연편 24장과 23장과 24장은 친구 사귐에 대한 공자의 입장과 정자의 입장을
상호 비교하는 그런 그 장이기 때문에 학문돼서 같이 해석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즉, 안현 23장은 바로 본문이 자아가 친구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는데 공자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바로 충고이 선도지, 불가측지, 무자욕언, 이렇게 공자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자아가 여기서 친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친구에 대해서 뭘 물었겠어요? 즉, 부모의 도, 친구의 도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벗을 사귀는 그런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충고이 선도지 불가측지 무자욕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즉, 친구 간에는 성실히 충고하고, 그리고 선도지, 여기서 지는 친구죠.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불가측, 그것이 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지, 멈춘다. 그래서 자기가 충고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멈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무자욕언, 스스로의 그 욕되는 자존심 상하는 일, 이것을 없애야 된다. 친구의 충고로 오히려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면 엉뚱한 일 저지르죠. 그러니까 그런 욕부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친구에 대한 부모의 도, 친구에 대한 공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우정의 원칙은 뭡니까? 바로 친구에게 중심으로 충고하고, 진심으로, 친구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고, 그리고 선도지, 바른 길로 안내하고, 즉 방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런 충고나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몰라도 불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시 멈춰라, 이런 얘기죠.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친구를 강요, 억지로 뭐 친구한테 너 안 오면 뭐 어쩌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무자욕, 스스로 욕됨이 없게 된다. 즉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원칙은 바로 자기 존엄을 유지하기, 그 스스로 존엄을 유지하도록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자아의 친구 사귐에 대한 공자의 얘기죠. 이에 비해서 안현편 24장은 바로 정자가 그냥 친구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즉, 문으로 사귀라. 왜 문으로 사귀나? 여기서 문은 단순한 그런 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한 지식,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문은 바로 교양이라든가 또 도덕문화, 그 다음 예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문입니다.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로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친구가 호인, 인을 돕느냐?
좋은 친구는 도덕을 상승시키고 나쁜 친구는 도덕을 타락하니까 바로 친구라 하여금 인을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정작의 사상은 실천윤리를 중심으로 했죠. 실천윤리. 즉 문으로 사겨라. 교양과 도덕과 문화와 예약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사귀는 것이 바로 그게 군자다. 이렇게 정자는 말을 했던 것이죠. 즉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해라. 이런 의미죠. 중자는. 그래서 이 정자는 특히 자기 수양을 강조했죠. 관계 속의 수양을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정자는 군자라는 것은 바로 학문과 글로서 벗을 해야지. 즉 군자는 학문을 매개로 해서 친구를 사귀고 덫으로서의 서로 인덕을 보인 인덕을 돕고 높인다. 즉 그 친구를 통해서 이를 완성시킨다. 이런 얘기가 바로 정자의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두 문장을 두 23장과 24장 즉 공자와 정자의 친구에 대한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자에 있어서의 친구의 핵심 카드는 바로 충과 즉 충고, 토, 바로 바른 길, 질은 이게 한계죠. 듣지 않으면 고한도라 하는 한계. 이게 친구 관계에서의 핵심이죠. 공자의 핵심으로 충도지. 이에 비해서 정자는 문우이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친구는 교유해라. 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도덕을 친구를 통해서 완성하라.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공자는 친구 관계의 목적은 바로 친구를 바르게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정자는 친구와 함께 덕을 완성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관계 방식은 공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이런 충고하거나 선한 길을 이끄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 이렇게 충고와 지도를 앞세웠고, 정자는 상호, 교류, 학문과 인격 수양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정자고, 그 다음에 친구간에 또 한계가 있죠. 한계 인식은 바로 이러한 충고와 바른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멈춰라. 거리를 약간 뒀죠. 그 사람의 자존심도 생각해라. 이런 얘기인데, 정자는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상호 성장을 하라.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는 바로 공자는 윤리적 책임을 중심으로 봤죠. 이에 비해서 정자는 공동 수양체 이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비교는 바로
공자는 도덕적 책임과 그 다음에 거래 조절 이것을 중시했고, 정자는 공동수양체, 수양 공동체를 핵심 비교로 봐서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공자는 유의적 지도 중심으로 교정 가능한 그러한 그 윤리적 지도 이 중심으로 친구관계를 받고, 정자는 공동수양 중심,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본 게 바로 정자의 친구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바로 실천윤리를 중시하고 자기 수양을 강조했죠. 이렇게 해서 공자가 주장한 안현 23장, 정자가 친구관계를 주장한 안현 24장은 이렇게 비교 설명으로 끝을 맺겠습니다.